오늘은 조선 전기 국가 운영과 관련한 기출 사료 4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2020학년도 A형 3번 문항인데요. 3개의 사료가 주어지고 모두 출전이 주어졌죠. 이런 경우는 출전 자체가 주는 힌트가 크다라는 뜻이므로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정치기구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고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 사료입니다. 출전은 고려사 지1관입니다. 고려사이기 때문에 아직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정치기구겠죠. 또 지가 뭔가요? 지는 제도, 문화, 사회, 경제 등등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깊이 있게 기록한 각종 제도 안내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백관지이기 때문에 관리나 정부 조직과 관련한 지이다. 라는 거 출전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감을 잡았고요. 내용 볼게요. 기업 범유대사 사 이상 회의 고유 합좌지명. 기억은 무릇 큰 일이 있으면 사 이상이 모여 의논하였으므로 그러므로 합좌라는 이름이 있었다. 사원 이래 사다창졸 첨의 밀직 매위합좌 원을 섬긴 이래로 일이 창졸간에 많아져서 첨의와 밀직이 매번 합좌를 하였다. 중략하고 공양왕 4년 각사 수품공사 계령직보 기업 물예 니은 공양왕 4년에 각사가 품받아야 할, 즉 왕의 결재를 받아야 할 공적인 일들을 모두 기억에 곧바로 알리도록 하여 니은에 예속되지 않게 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원래는 큰일이 있을 때만 가끔 모여서 회의를 하던 합좌라는 이름이 있는 곳이었는데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첨의와 밀직이 매번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었고 결국 공양왕 4년이라는 이 고려 말기까지 존재하면서 공무를 직보받았던 이 기업 바로 도평의사사 또는 도당입니다. 사실 첫 줄에 합좌라는 표현만 보면 이거 도병마사 아닌가? 하고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략 이후 부분을 보면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 4년에도 이 기억이 등장하고 있죠. 도병마사는 이미 그 전에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로 개편되면서 사라진 이름이잖아요. 게다가 역시 충렬왕 시기에 격화된 관직명인 첨의, 밀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뒤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도병마사는 아니고 고려 말까지 최고 정무기구로 군림했던 도평의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어진 다음 사료를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볼게요. 출전이 정종실록이네요. 조선 초입니다. 명 문하시랑 찬성사 하륜 갱정관제 개기역위 의정부 문하시랑 찬성사인 하륜에게 명해서 관제를 다시 정하도록 했는데 기역을 고쳐 의정부로 하였다. 네, 고려 시대에도 있었으면서 조선 초에 의정부로 개편된 기구인 기역 뭘까요? 바로 도평의사사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니은은 아직까진 정확하지 않지만 고려 말에는 도평의사사가 니은에 예속되지 않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기구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주어진 다른 사료도 보면서 니은을 맞춰볼게요. 출전은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태종실록 그리고 태종 8년의 일입니다. 금 니은 판서 개증기질 이 증경 양부자 위지 기위임 가규소장 우유기속 지금 니은 판서를 모두 그 품계를 높여서 일찍이 양부를 거친 사람을 그것으로 하고 즉 임명하여 그 위임이 각각 맡은 바가 있고 또한 그 소속이 있습니다. 네, 이 뒤에도 더 내용이 있지만 이건 예전에 해석해놨던 영상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카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한번 꼭 참고해 주세요. 이 뒤에 내용은 의정부가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인데 이 니은의 자질구레한 일까지 다 하나하나 참견을 하느라 일이 너무 많아진 것 같다. 그래서 문제다라는 내용이에요. 또 임용생 입장에서 보면
이 사료는 2010년에 기출됐던 사료입니다. 특히 2010년에도 역시 태종 8년이 출처로 나오면서 태종 원년, 5년, 8년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육조의 권한과 위상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구분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최고 정무기구였던 의정부는 점차 정책 의결권만을 가지게 되고 실무 중심의 육조가 판서의 품계 상승과 함께 독립적인 권한을 쥐게 되는 흐름인 거죠. 따라서 니은에 들어갈 정답은 육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2007학년도 11에서 12번 문항으로 나왔던 사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출전은 중종실록 중종 23년입니다. 지사 홍수괄 군사지 원고 과위우심. 지사 홍숙이 말하기를 군사들의 원망과 고통은 과연 더욱이 심합니다. 각관 경주인 등 하위 본읍, 전수, 일급, 보병급, 성상지가 혹 선수 혹 육은 각 관청의 경주인 등이 본 고을로 내려가서 온 고을에 보병 및 선상의 대가를 전부 거두어서 혹은 배로 나르고 혹은 육지로 나르고 합니다. 급도 경성, 혹 이 악포수급, 혹 감수급지. 서울에 도착하기에 이르면 혹은 악포로 수급하거나 혹은 수량을 감해서 주기도 하면서 이립, 대역지인, 경주인 등 취리심대, 대역할 사람을 세움으로 경주인 등은 심히 큰 이득을 취합니다. 이 군사지 수패지차 지위과심. 그러나 군사들이 받는 패단은 이와 같이 이르러서 잘못이 심함에 이르렀습니다. 네, 지금은 무슨 내용인가요? 중종식이 군사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군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경주인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한 고을에 보병 및 선상의 값을 전부 거두는 역할을 하는 경주인. 그리고 서울에 와서는 악포를 주거나 또는 적게 주거나 하면서 대역을 부리는 경주인. 이 경주인은 경절이라고도 불리는 향리로서 지방 수령이 서울에 파견해둔 향리입니다. 당시에는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도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수령들이 중앙에 세금을 바치거나 또는 시골 보병들이 서울로 군복무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서울 지리도 모르고 어느 관청에 누구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방 관청들은 서울에 상주하는 대리인인 경주인을 고용한 거예요. 또 세금 낼 때는 지방에서 올라온 세금을 경주인이 대신 서울 관청에 정산을 해주고 또 군인들 입장에서도 군대 갈 때 서울에 가면 경주인 집에 숙박하면서 신변을 보호받거나 경주인의 인도에 따라서 군부대에 입소를 하거나 하는 등의 편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취가 발생을 합니다. 경주인이 중간에서 국가 공무를 독점해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어, 야, 너 힘들게 군대 말뚝 서지 말고 내가 대타 뛰어줄 사람 구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 내놔. 라면서 중간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군인들을 착취하는 이런 전문 브로커로 타락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 놓고 이 사료에서처럼 서울에 막상 와가지고 대역할 사람 세울 때는 악포를 주거나 조금 주거나 하면서 자기는 지방에서 거뒀던 멀쩡한 포의 이득을 다 취하는 거예요. 또 지휘관이나 관청의 입장에서도 군인들이 오는 게 귀찮아지잖아요. 군인들이 오면 밥도 먹여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당시 조선의 군부대는 항상 만성적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야, 너 훈련 받지 말고 그냥 집에 가. 즉 방군, 군대를 푸는 거예요. 대신 훈련 안 받는 대가로 나한테 배 몇 필 내놔. 수포를 하는 거죠. 내가 그 돈으로 부대 운영비도 쓰고 내 보너스도 챙길게 하면서 이런 방군 수포가 만연히 실시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의 답을 해보자면 경주인의 임무는 중앙과 지방의 연락을 담당하거나 부세 상납 및 공납물 대납을 관리하거나 관리와 군사 등의 신변 책임 등의 의무가 있었다 등이 되겠고 또 위와 같은 군사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당시 국가가 취한 조치를 한 줄로 쓰시오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방군 수포제 또는 대립제의 관행을 공식화하여 군적 수포제를 실시하였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사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